저 개인적으로 탈색제를 도포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는 브러쉬의 각도입니다. 브러쉬의 각도가 너무 세워져 있으면 약재를 두껍게 바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세치 커버 도포할 때처럼 각도를 좀 눕혀야 좀 두껍게 도포를 할 수 있어서 탈색의 파워를 그대로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층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호유의 전태중 강사입니다. 호유에서 근무한 지는 9년 정도 됐고요. 앞으로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께 좋은 레시피와 좋은 컬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전태중 강사입니다. 아, 네. 오늘은 어떤 머리 하실 거예요? 오늘은 염색이나 탈색을 한 번도 안 한 버진 헤어 상태의 남자 모델인데요. 베이지 계열 중에서도 약간 애쉬빛이 살짝 보일 수 있는 애쉬 베이지를 시술하기 위해서 탈색하고 염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전체 탈색을 할 건데요. 두피가 가장 건강한 상태인 처음에 두피 쪽부터 먼저 탈색약을 도포를 해서 한번 전체 탈색을 하고 그 이후에 샴푸를 하지 않고 약재를 걷어내고 바로 터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탈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탈색 먼저 하실 거죠? 네. 네.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탈색 끝나고 샴푸하고 말린 뒤에 또 이젤을 도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시술하는 것보다 중간에 약재를 걷어내고 바로 두 번째 탈색을 도포를 하는 게 큐티클에 자극을 덜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중간에 샴푸를 하고 말리고 도포를 했을 때보다 중간에 헹구지 않고 약재를 재도포하는 것이 데미지도 좀 최종적으로 봤을 때 좀 적은 것 같고 우리가 작업하기에도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머리를 헹구지 않고 약을 약재를 그냥 걷어내고 두 번째 탈색제를 또 도포를 하는 거죠. 아, 바로 도포를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이렇게 해서 두 번째가 되는 거네요? 네. 일단 중간에 샴푸를 하면서 4번을 작업한 것보다 이렇게 헹구지 않고 바로 도포를 하는 것이 레벨 면에서는 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데미지만 더 적고 또 일하는 시술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대신에 조건이 있다면 탈색 작업이 끝나고 나서 후처리제나 pH 밸런스나 이런 제품들을 꼭 탈색 이후에 해줘야 추가적인 데미지가 그 이후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약을 걷어내고 그 위에 탈색약을 또 바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해도 색깔이 그럼 잘 나오나요? 문제는 염색을 도포했을 때에 모발에 잔류하는 탈색제 성분이 남아있으면 색감이 좀 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유지력이 짧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탈색 작업이 끝나고 후처리제 이런 것들을 잘 써주게 된다면 염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탈색제를 도포하고 방치 타임을 좀 길게 보시라는 거예요. 너무 방치 타임을 짧게 보면 처음에 도포한 부분하고 마지막에 도포한 부분에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룩을 만들어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얼룩이 적게끔 시술하려면 처음에 도포한 부분과 마지막에 도포한 부분이 비슷할 때 샴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발랐던 부분도 좀 최대한 탈색이 진행되고 맨 마지막에 도포한 부분도 탈색이 많이 진행됐을 때 샴푸를 하는 것이 얼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탈색 방법이 되겠습니다.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요. 중간에 샴푸하는 것보다 이렇게 걷어내고 도포하는 것이 탈색이 더 잘 되고 모발의 손상이 더 적었습니다. 색깔 테스트를 볼 때 네. 좀 노하우가 있으세요? 일단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도포한 부분과 마지막에 도포한 부분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비슷해졌을 때
최대한 똑같으면 제일 좋겠고요. 비슷해지면 이제 두 번째 탈색을 들어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네, 첫 번째와 들어서 탈색제가 묻어 있으면 좀 더 밝아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약재를 걷어주고요. 묻어진 상태에서 이 정도의 옐로우 느낌이구나를 확인을 하고 처음에 도포한 부분도 체크를 해서 비슷한 상태일 때 두 번째 작업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와 이 부분 쪽을 마지막에 도포한 부분이 비슷해지면 그때 두 번째 작업을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초반에 도포한 부분과 마지막에 도포한 부분의 탈색 베이스가 비슷해졌기 때문에 두 번째 탈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재를 걷어낼 때는 너무 세지 않게 살살 걷어내 주셔야 모발의 큐티클에 데미지가 적겠습니다. 두 번째 탈색제를 준비하실 때는요, 첫 번째 믹스한 산화제 비율보다 산화제 양을 조금 더 줄이셔야 지금 현재 모발의 수분량하고 만났을 때 점성이 적당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탈색제 이 산화제 비율은 1대 2.5로 정석 비율대로 사용을 했는데요. 두 번째 도포하는 파우더 브릿지는 산화제 비율을 1대 2로 믹스를 했습니다. 선생님, 탈색할 때 네. 산화제 비율이 중요한가요? 산화제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회사마다 산화제 비율을 다르게 안내를 하고는 있지만 제일 좋은 비율은 그 회사에서 안내하는 비율이 가장 그 제품에는 맞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우더 브릿지는 가루 타입일 때가 산화제를 넣기 전 상태가 가장 힘이 센 상태이기 때문에 산화제를 넣으면 넣을수록 파워는 줄어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화제를 6%나 2% 사용하는 방법도 일단 데미지 조절하는 방법이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산화제 비율에 따라서 파우더 브릿지의 파워는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화제를 낮은 걸 사용할수록 손상 부분 덜하는데 색이 빠지는 밝기는 좀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모발이 긴 경우에는 탈색제를 저는 항상 2개를 준비를 하는데요. 처음에 준비한 파우더 브릿지가 중간에 모발 도포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 파우더 브릿지는 이제 효력이 떨어진 거니까 그거는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초반에 많은 양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전체 도포할 양을 2개로 나눠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파우더 브릿지의 힘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 호일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호일 작업할 때 시간이 중간에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도포하는 탈색제는 산화제 프로수를 6%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4%나 5%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준비하는 약재는 이제 산화제 프로스를 점점 올려서 뒤로 갈수록 힘을 잃지 않게끔 그렇게 조절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탈색제는 첫 번째 점성과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좀 뻑뻑한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모발과 만나게 되면 약재가 조금 더 수분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가 뻑뻑한 게 오히려 도포하기엔 좋습니다. 약간 좀 일부러 뻑뻑하게 만드신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비율은 어떻게 타신 거예요? 산화제가 1대 2로 파우더 브릿지가 1, 산화제가 2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되게 듬뿍듬뿍 발라주시나? 네. 남자 머리들은 특히 두껍고 멜라닌 색소가 많기 때문에 얇게 도포해서 여러 번 하는 것보다 두껍게 확실하게 도포해서 횟수를 줄이는 것이 모발의 데미지는 더 적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두껍게 바르고 있습니다. 남자 머리는 두껍게 네. 약을 발라주는 게 좋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네. 탈색약 아낀다고 많이 안 바르는 경우가 있을 텐데 맞아요. 이렇게 많이 발라주시는 게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색깔도 훨씬 빨리 나오고. 네. 그러니까 탈색약은 수분감이 건조가 되면 중간에 메커니즘이 끊긴다. 그걸 오늘 핵심으로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는 그럼 탈색을 안 하는 거죠? 네, 사이드 쪽은 일주일, 2주일 정도 후에 항상 짧게 하시는 투블럭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도 그렇고 전체적인 볼륨감을 위해서 사이드 쪽은 탈색을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구독자님들이 네. 여기는 염색을 하느냐 안 하냐. 네. 이게 항상 미는 부분이라 신경이 그렇죠, 많이 그렇죠. 쓰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자주 미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피에 자극을 주지도 않을 겸 그건 사실 이제 디자이너들마다 개인적인 특성이겠다. 그렇죠. 여기는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탈색제를 도포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는 네. 브러쉬의 각도입니다. 브러쉬의 각도가 너무 세워져 있으면 약재를 두껍게 바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세치 커버 도포할 때처럼 각도를 좀 눕혀야 좀 두껍게 도포를 할 수 있어서 탈색의 파워를 그대로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층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꼼꼼하게 하기는 하지만 이런 층이 좀 덜 보이게끔 전체적으로 브러쉬의 각도를 낮춰서 이렇게 부드럽게 도포하는 것을 항상 권장하고 또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 바를 때도 연화할 때도 네. 각도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탈색약을 이제 많이 도포할 때는 눕혀서 하는 게 되게 네.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세워서 하게 되면 약간 약재를 뭔가- 다 걷어내는 그런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눕혀서 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네. 강사님은 얼마나 이 미용을 하셨어요? 저는 모태 미용인이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미용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 미용하셨었어요? 네, 어머니가 저 태어나기 전에 원장님이셨는데 그때는 마포 쪽에서 하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지금도 저의 스승님이시자 또 친구로서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렇게 두껍게 덮어내 놓으면 이제 랩을 안 씌워놔도 건조가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거죠. 새하얗 같다. 네. 네. 이제 다 바르신 거죠? 네. 이제 이렇게 방치 하고- 타임을 최대한 여기서 끝낸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브릿지를 하고 샴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한 번에 확 빼는 게 중요하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진짜 많이 발라놨다. 깨끗하게. 그러면 이렇게 하고 몇 분 정도 보세요? 저는 40분 됐을 때 한번 체크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길게 더 볼 때는 1시간까지, 최대 1시간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 1시간까지 봐요? 탈색제의 특성상 마르지 않는 한 1시간까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포했을 때 최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방치 타임을 좀 많이 보는 게 이득입니다. 아, 그럼 이게 중요하다. 최대 1시간까지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탈색약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40분 보지만 네, 이제 1시간까지는 본다. 네. 오, 알겠습니다. 잘 빠졌죠? 네, 잘 빠졌는데요. 이제 염색 들어가시는 건가요? 네, 이제 애쉬와 W를 이용해서 코토리 베이지, 애쉬 베이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할 건데요. 네. 주인공의 컬러는 A87. A87. 네, 그리고 애쉬. 베이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갈색 계열들, 뭐 내추럴이나 브라운이나 W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W를 선택한 이유는 A 안에 있는 블루의 느낌과 W 안에 들어있는 오렌지가 만나서 서로 보색 작용을 해주는 자연스러운 베이지 컬러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요거 두 개만 믹스를 하면 좀 더 진한 감이 없잖아 있어서 투명 컬러인 LT를 조금 믹스를 해서 농도를, 채도를 좀 더 연하게 바꿔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LT는 약간 클리어 개념이라고 보면 네, 되나요? 맞습니다. 레벨은 일반 연모제 패션 컬러의 7, 8, 9 레벨과 파워는 비슷하지만 반사빛이 전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색감이 있는 컬러랑 믹스를 했을 때 채도를 좀 더 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그런 연모제입니다. 그러면 네. 비율은 어떻게 들어가세요, 오늘? 일단 두피 쪽과 나머지 중간부터 모성 끝까지의 레시피 약재를 두 개를 준비를 할 건데요. 두피 쪽에는 좀 더 진한 베이지, 모발 끝쪽으로 갈수록 점점 연한 컬러를 표현할 수 있게끔 3대 1로 믹스를 한 상태에서 A가 3, W가 1, 네. 그 다음에 LT를 1대 1로 믹스를 하면 3대 1대 4가 되는 거죠. 1대 1로 섞은 것을 두피 쪽에 도포를 할 예정이고요. 기현부 쪽은 1대 2로 믹스를 할 거예요. 똑같이 3대 1은 똑같고 요거는 앞에 컬러의 2배니까 8이 되겠습니다. 아. 3대 1대 8. 혹시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램수로 만약에 넣는다면 30g, 10g, 40g. 요게 이제 두피 쪽. 나머지 중간부터 모발 끝에까지는 30g, 10g, 그 다음에 80g이 되겠습니다. 은근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디플로마 교육 때는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설명드리는데요. 네. 지금은 그럼 호유는 디플로마나 이런 교육들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은 하기 힘드니까 인터넷상으로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보실 수 있는 랜선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랑 필습할 수 있는 가발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을 발생은 되지만 집에서 편하게 또는 퇴근길에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두피 쪽을 먼저 도포하고 두피 쪽 도포가 끝나면 바로 기원부를 연결을 해서 방치 타임 30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쉬나 또는 브라운 계열의 염색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블루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골드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레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회색을 염색하실 때 방치 타임을 너무 짧게 보시면 카키빛이 많이 돌아요. 그런 방치 타임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원하는 컬러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아, 카키빛이 많이 나오는구나. 네.
근데 탈색이 되게 예쁘게 잘 빠졌다. 일단 방치 타임을 좀 길게 보는 것을 저는 항상 추천을 하고요. 도포량을 좀 균일하게 도포하시는 게 네. 탈색을 할 때 얼룩이 최소한으로 생기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산화제는 탈색 이후에 컬러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요. 데미지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2% 산화제를 사용했습니다. 타사에서 3% 나오는 회사도 있고 1.5% 나오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 호유가 2%를 고수하는 이유는 6%와 2%를 두 개 갖고 계시면서 상황에 맞춰서 두 개를 믹스해서 3, 4, 5도 다양하게 믹스해서 만들어 쓰실 수 있도록 호유는 2%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님은 네. 이렇게 탈색 염색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두피 쪽과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의 베이스가 균일하게 탈색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두피 쪽에 컬러를 넣을 때는 좀 덜 나온다는, 색감이 덜 먹은 느낌, 그런 데를 항상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술할 때는 항상 두피 쪽의 약재와 밑에 중간부터 모발 끝까지의 약재를 항상 다르게, 색상의 채도를 다르게 조절을 해서 두피는 진하게, 나머지 부분은 연하게 이렇게 시술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색을 전체적으로 염색할 거다 그러면 두피 쪽은 진회색, 밑에 부분은 연회색을 도포를 하는 게 맞고요. 전체를 핑크 계열로 하실 거라면 전체 연핑크로 원터치 하시는 것보다는 두피 쪽은 좀 더 찐핑크 또는 연핑크에 보라색을 살짝 가미를 해서 좀 더 보색 역할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별도로 사용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고르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은 색으로 염색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베이스를 좀 보면서 하는 게 더 정확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두피 쪽의 도포가 끝났고요. 이제 기연부의 연모제를 바로 연결해서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두피 쪽 연결하고 네, 바로 기연부 바르는 거네요? 네네. 같은 약재였다면 방치 타임을 조금 뒀다가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기연부의 이 두피 쪽보다는 밑에 쪽에 방치 타임이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지력이 좀 짧아질 수 있고 색감이 좀 연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유지력 때문에 약재 자체를 연하게 하셔서 바로 도포를 한 뒤에 전체 방치 타임은 좀 길게 보시는 게 유지력에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도포가 안 된 부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두피 쪽까지 터치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꼼꼼하게 전체를 다 도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냥 연결해 준다고 생각하고 다 발라주는 거네요? 네네.
이제 염색 다 바르신 거죠? 네, 강사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몇 분 보세요? 전체 방치 타임은 이제 기연부 도포 끝나면 30분 뒤에 샴푸를 해야 되니까 저는 다 도포가 끝나면 그때 시간 체크를 해요. 지금부터 30분 뒤를 계산한 뒤에 몇 시에 샴푸하면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끝난 시간을 기억하면 나중에 다른 일을 하다가 아까 몇 시에 끝났지 거기서 30분을 계산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샴푸 시간을 체크를 하고 그 시간을 기억을 해놓으면 다른 일을 하다가 50분이다 뭐 샴푸를 해야 될 시간이네 바로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30분 뒤가 바로 샴푸 시간이네요. 네, 보라색을 안 넣었는데도 약간의 보라보라가 살짝 있죠. 응. 그게 A 안에 있는 블루와 W 안에 있는 오렌지가 믹스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보색 처리가 된 그런 레시피예요. 그래서 중간에 아까 탈색 끝나고 보색 작업을 안 했던 이유가 이 레시피로서 한 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중간에 보색 샴푸 작업을 안 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머리 잘 나오셨나요? 네, 대장정에 막이 내렸습니다. 네. 오늘 탈색도 좀 잘 나온 편이라서 컬러가 표현되는데 아주 잘 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 염색을 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세요? 일단은 탈색 머리라 하면 얼룩을 최소한으로 탈색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시술을 할 때는 두피 쪽과 기연부 모발 끝 쪽으로 갈수록 데미지 상태라든지 탈색 베이스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컬러를 시술할 때 두피 쪽은 좀 더 진하고 밑에 쪽은 좀 더 연하게 약재를 2개를 시술하시는 것을 저는 항상 추천하고 저 또한 그렇게 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염색대에서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네. 주기적으로 영상을 찍으면 네. 되게 구독자님들께도 그럼요. 도움이 많이 될 것 네. 같아서 같이 이제 호유와 저희 그로잉 살롱이 이렇게 협업하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오늘 또 살롱과의 콜라보 시간에 저도 오랜만에 살롱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영상에서 그로잉과 호유를 떠나서 미용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끝!